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운영입니다. 아주 그냥 시장이 처참합니다. 지수 자체가 지금 2630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우선 이제 어제 연준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추가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연준의 결과가 뭐, 파웰 연준 의장이 발언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했다? 이거 말고는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사실 그게 크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정말 문제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뭐 미선물도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제 미선물이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도 반등이 소폭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 시장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거래소에서 11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은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 대금 없는 전 종목, 전 업종 후의 양상을 보여준다는데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가총액이 110조 정도를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 이쪽에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밸류에이션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빠져야 될 건 빠지고 받쳐야 될 건 받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을 팔고 오늘 대규모로 LG 솔루션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라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워낙에 과매도 상태에 들어온 거고 이 상태에서 뭐 밸류를 얘기한다든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지라인이 얼마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연휴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투자 심도 약하고 그리고 담보 부정 영향도 들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20% 전후의 고가 대비해서 폭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LG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5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LG 솔루션이 성장성이다 뭐다 분가가 시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4배가 안 납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 회사인데 더구나 문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82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총상이라든지 대부분은 다 하락을 한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냐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볼 때 이게 짝수에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기도 한데 2018년도죠. 2018년도 전까지가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 그때가 약 10거래 동안에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에 월간 기준으로는 정가 기준으로 약 20.9%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제 물론 코로나 때는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크게 급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약 20.16%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하락의 배경이란 부분이 연준에서 통화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우려란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려란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증시에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공모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지지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경험상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밸류라는 이런 걸 볼 때 현재는 지금 현재 역대적인 하락을 나타내준 그런 상태인 거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늘 나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 정도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약간 화가 안 난다면 거짓말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에서 1조 4천억을 매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LG에너지선이 포함되어 있는 IT 쪽에서가 1조 4천억이 안 되죠. 그 외적인 쪽에서는 대부분이 매도가 소액이 나오거나 반대로 다른 쪽은 매수를 한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증시 자체를 빼는 과정이 아니고, 반대로 기가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가 지금 현재 1조 7천억인데 LG에너지 포함된 IT 쪽으로만 2조를 사죠. 그 나머지 거의 3천억 정도를 던진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LG 솔루션 때문에 이게 얼만큼 왜곡이 심하게 됐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반등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이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냐 어떨 거냐, 이 부분은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제적으로 코스피 200이 표입되는 3월 중순 만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니까 그 전까지 얼만큼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을 생각할 때 5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내 증시가 20%라는 폭락이 나탔을 때 그때는 자체적인 납부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거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선물 자체가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역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선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미선물은 사실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타낸 자리대가 박스권 하단 동일하다 되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박스권의 중간마디 조금 밑에서 움직였다가 결국 장중에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단 자리대에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는 아직까지 뒷전의 저점을 깨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데, 국내 증시가 미 증시의 급락폭 대비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5에서 6% 정도 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자체적인 문제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선물이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준에서 이벤트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나타났던 이벤트는 이제 끝났다 됩니다. 이제 후폭풍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연휴를 앞둔 경계감이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개인들이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담보 부족인데, 이 부분이 5장에 추가적으로 나가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뭐 워낙에 패닉 매도가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규적 반등을 기다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규적 반등 폭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냐, 이 부분 좀 생각하시고요. 최소한 지금 시장 자체의 성향이 성장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아닌 실적, 이쪽과의 많이 메리트가 있는 쪽 같은 경우가 그나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정도 나올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이제 연휴도 얼마 안 남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시장에서 안 좋은 것들 싹 다 반영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반등을 한다가 되면 좋겠는데, 내일과 그리고 연휴 바로 지난 다음 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의 인사이드 함께 해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1월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올해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증권사들이 제시한 그 예상 밴드 하단으로 왔으면 이제 좀 위를 바라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 이 악재들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힘을 빼는 악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업 내부적인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투자 심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11시 구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이 40%가량 상승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전망치를 좀 밑도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30% 넘게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한 9%, 당기순이익은 27%가량 전망치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 발표됐고요. 앞으로 위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는 삼성 엔지니어링 유가 상승의 수혜주이지만 최근에 하락합니다. 3% 현재 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오후장도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